네, 안녕하십니까. 총이치 기공학 2학년 이론 비반 곽보람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과제를 총이치 이론 총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15주가 이렇게 금방 지나갈 줄 몰랐고 처음에 이런 영상 찍는 과제가 있을 때 처음에 다 못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또 도움도 많이 되고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5주가 금방 지나서 굉장히 아쉽고요. 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한 학기 마무리가 시험밖에 안 남았는데 시험까지 잘 보고 1학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총이치 이론 총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이치란 이렇게 사진과 같이 무치약 환자들에게 잇몸에 지대치를 주어서 주는 완전 틀니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또 심미 저작 발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총이치의 제작 과정에는 1단계 나비치와 2단계 수지 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이치 제작 과정에서 치료실과 기공실에서 하는 단계가 있는데, 치료실에서 하는 거는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과 엑스선 검사, 병력 검사, 인상 체득, 그리고 최종 인상. 세 번째는 악골 관계 기록, 인공치 선택. 그리고 네 번째는 나비치 시작. 다섯 번째는 완성 의치 장착, 구강 내 조정, 환자 교육 및 경과 관찰. 그리고 기공실에서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예비 모형, 개인 트레이. 두 번째는 작업 모형, 기초상 및 교합제. 세 번째는 모형 교합기 부착, 교합기 조절, 인공치 배열, 의치상 조각. 네 번째는 의치상 최종 조각, 매몰, 수지 중압, 한분리, 매물제 제거. 교합기 재장착, 교합 조정, 연마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비치와 수지치는, 첫 번째 나비치는 순서가 예비 모형 제작, 개인 인상 트레이, 작업 모양 제작, 기초상, 교합제 제작, 교합기 장착, 인공치 배열, 치은 형성, 자연 형태의 특성 묘사. 그리고 수지 의치는 단계가 매몰, 몰드 형성법, 레진 전입, 한분리, 교합기 재부착, 선택 삭제, 의치에서 모형 제거, 의치의 다듬질과 연마법을 하며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이치 제작할 때 순서가, 첫 번째는 구강 내 검사, 이제 예비 인상, 그리고 개인 트레이 변형 형성, 이렇게 작업 모양 제작을 하고, 그 위에다가 교합대를 만들어주고, 교합제를 다 만들었으면 교합을 맞춰서 교합기에 부착해주고, 인공치 배열, 치은 형성 및 위치상 조각. 그 다음에 교합기에서 나비치 모형 분리, 수지 의치 제작을 위한 매물 준비.
그리고 나비치 모형물에 그 다음에 1차 메모를 해주고 1차 메모리 이렇게 끝났으면 이렇게 석고 분리제를 발라줘서 그 다음에 2차 메모, 그 다음에 3차 메모를, 그 다음에 왁스 제거, 그 다음에 치상 레진 전입, 레진 전입 시작, 온성 후 디플레스킹을 분리해주고 그 다음에 교합기 재부착, 그리고 선택 삭제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총이치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고요. 다음은 2주차 때 했던 총이치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인데요. 이렇게 개인 트레이란 환자 개인의 구강 상태에 정밀하고 적합하도록 연구 모형상에서 만들어 정밀 인상을 체득한 다음 작업 모형을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맞춤 트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은 첫 번째 외연성을 먼저 그려주고, 두 번째는 베이스 플레이트 박스를 압접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티슈 스탑을 형성해주고, 다음은 분리제 돋보. 여기 할 때 저희는 상악에서는 그 자가 중압 레진을 하고 하악에서는 광중압 레진을 했는데요. 이게 차이점을 말씀해드리면, 자가중압 레진은 중압 속도가 빨라서 작업 시간이 짧은데 대신 냄새가 심하고 중압 속도가 빨라서 미숙한 저희 같은 초보자들에게 하기에는 작업 시간이 너무 짧고, 또 광중압 레진은 냄새는 없는데 중압 속도가 느려서 냄새가 없는 게 좋고 중압 속도가 느려서 작업 시간이 길고, 근데 손에 묻고 끈적하고 막 물에 잘 닦이지 않는 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이치 개요에 대해서 했었는데, 첫 번째는 총이치 특징 장단점과 두 번째는 총이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를 썼는데, 총이치는 이렇게 상악조 어느 한쪽 악에 모두 상실된 자연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대체하는 가층성 보철물로써 저작이나 심미 및 발음 기능을 회복시켜주거나 개선시켜주는 의치를 말합니다. 총이치의 특징과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총이치의 특징은 성공적인 총이치를 제작하기 위해 구강 안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총이치를 성공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이치 제작은 치료실과 기공실 간의 인력의 긴밀한 협력의 과정에 의해 제작되기 때문에 과정 중 사소한 실수로 결과적인 불만족스러운 총이치를 만들 수 있어 매 과정마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점은 먼저 환자의 저작 발음 신미를 되살려주고, 그리고 단점은 국소 의치와 달리 오직 치조제의 도움으로만 입 안에서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지력, 지지력,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는 첫 번째 지지에서는 의치에 가해진 저장력에 대해 저항하는 현상이고, 그리고 유지는 의치에 있어서 중력이나 음식물의 접착력 또는 개고할 때 작용하는 힘에 대해 의치가 이탈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현상. 세 번째 안정. 모든 기능 운동에도 동요 없이 제자리에 있으려는 의치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요소에는 응착력, 응집력, 표면장력, 모세관 인력, 기계적 유지, 의치선 변형 봉쇄와 대기압, 근압 유지로 총 7가지 물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해부학적 요소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유지에 관여하는 근육. 근육은 혀가 밖으로 미는 힘에 대해 균형을 맞추고, 설근을 뺨과 구순이 안으로 미는 힘에 대해 균형압을 유지하게끔 한다. 두 번째, 이탈에 관여하는 근육. 교근이 수축하여 하의치상 후연부를 밀어내어 의치를 전방으로 이탈시키며 구강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설골근과 악설공근을 수축 시 구강절을 올려 하의치를 밀어 이탈시킨다. 세 번째는 치조제의 형태와 점막 성상. 의치의 유지는 치조골의 흡수가 적을수록 유리한데, 치조골이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평적 이동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치조제의 함몰 부위가 있는 경우 기계적인 유지를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에는 근균형, 교합균형.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아프리카 TV로 하는 건데, 총이치 기공학에서 기초상과 교합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기초상이랑 교합제와 더불어 교합상을 이루고 구강 안에 시적하여 교합체득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 제작하는 임시 형태의 의치상이다. 일반적으로 기초상의 의치 제작 과정 중에 사용되는 임시 의치상이지만, 열중암 레진이나 금속으로 총이치의 의치상을 부분을 미리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초상의 구강 내의 시적시나 작업 모형에서의 기공 작업 시 적합성과 안정성이 높고 잘 파절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상의 요구에는 4가지가 있는데, 구강 내의 작업 모형의 조직면에 정확히 적합되고 충분한 유지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강 내의 온도에 변형되지 않고 다소 교합력이 가해져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완성된 의치와 동일한 외형성과 변형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하고 색상은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상 제작정 준비 과정. 처음에는 외형선을 설정하고 치조정선 및 설계를 해주고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레진 분리제를 이렇게 모형에 레진을 하기 전에 레진 분리제를 모형에다 꼭 발라주셔야 하고 레진은 또 손으로 할 때 손에 꼭 레진이 안 묻기 위해서 바셀린도 꼭 손에다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되면 이렇게 모형을 레진을 다듬어주고 두껍지 않게 그리고 영구 의치상 일반적인 기초상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총이치의 전체 구조 가운데 의치상 부분을 영구 의치상 재료로 미리 제작하여 기초상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 의치상은 기초상과 달리 사용 목적이 끝나도 버리지 않고 의치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 의치상은 버리는데 영구 의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교합제란 8장의 교합제를 했는데 교합제란 상압 악간 관계의 기록과 인공치 배열을 목적으로 기초상의 치조제 부위를 올려져 있는 구형의 왁스 블록으로 제작하고 무치역 환자는 자연치아에 완전 결손된 적절한 인공치 선택과 배열에 대한 자료가 결혈된 상태이므로 기초상과 교합제로 구성된 교합상을 구강 내에 시적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인공치 배열의 기준을 찾는 자료로 이용한다. 교합제의 적절한 형성은 인공치의 위치와 시주, 경사 등 환자 개인의 중래에 일치하여 배열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총이치 제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합제 기능의 5가지죠. 이렇게 5가지 중 첫 번째 상하계 수직관계 결정, 상하계 수평관계 가상교합혁명, 그리고 구순의 지지 정도와 안무 결정. 5번째 교합제의 참고선에는 5가지가 있는데 정준선, 구각선, 상순선, 하순선, 구순 접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합제의 크기는 이렇게 교합제의 폭은 상악에서 서로 같고 전치부 5, 소구치 7, 대구치부는 10으로 구치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교합제의 높이는 상악의 경우 전치부는 순축 변연에서 22, 구치는 상악 결절 부위에서 7에서 8mm이고 하악의 경우 전치부는 순축 변연에서 18mm 그리고 구치는 구후 용기 높이의 3분의 2 또는 2분의 1과 일치되도록 해줍니다. 이는 평균적인 형태의 크기이므로 환자 개인의 악간의 거리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교합제의 길이는 상하의 경우 상하 결절 전형까지, 하악의 경우 구용기의 전형까지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악 교합제는 상하과는 달리 참고할 수 있는 해부학적 지표가 없기 때문에 순축 전연에 대해 위치 관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하악 중절지의 절단연의 가상 교합 평면에 대해 순측 전형 방향으로 근 수직선과 일치해야 합니다. 가상 교합 평면의 설정. 상하 교합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상하 교합제 전방부 위치는 전지부 하연보다 1에서 2mm 더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악 교합제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하악 교합제의 하악 교합제의 전방부의 위치는 상하순을 가볍게 다물었을 때 종선과 일치하고 양측 후방부의 위치는 구용기 상부 높이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합제 제작 방법으로는 첫 번째 그림은 기초상 위에 교합제가 위치할 부위가 파악되도록 치조 재정선을 표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코올 램프의 불꽃을 골고루 연화시켜 접거나 말거나 불인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왁스 블록을 구부려 말고 모양을 만들어주고 절취유도 중앙부에서 교합제의 순면까지 약봉의 형태에 따라 6에서 7mm 정도가 되도록 손측으로 위치시키고 구치부는 전존 치조대의 정상에 위치시키도록 부착해줍니다. 그리고 왁스를 추가로 녹여 붙여 기초상의 교합제의 순옆측으로 부드럽게 이행되도록 주변에 녹여 붙이고 다듬어 줍니다. 상악은 순측 이행부로부터 22 지점과 구치부는 상하 결절 부위로부터 7에서 8이 되도록 가상 교합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설정된 선까지 금속판으로 이용하여 왁스를 녹여 제거해주고, 하악은 순측 이행부로부터 18mm 지점과 구용기 높이의 3분의 2 또는 2분의 1 지점을 연결하여 선을 긋고 수평이 되도록 조절해 줍니다. 교합제의 참고선과 교합 기록. 이게 아까 말씀드렸을 교합계 참고선 설정에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준선과 상순선, 국악선, 하순선, 접선이 있는데, 첫 번째 정준선은 앞면의 중앙을 통과하는 가상선을 말하고, 상순선은 상순의 하연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표시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국악선. 상하 견치 원심면에 해당하는 국악의 위치를 수직으로 표시하는 선. 하순선은 상순의 하연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 다섯 번째 구순접선은
폐구 상태에서 상순의 하연과 하순의 상연이 맞닿아지는 선을 말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인공치를 배웠는데 인공치 배열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공치아는 자연치아를 대신하여 인공재료로 제작하는 치아를 말합니다. 인공치의 구조에는 치조면, 유지핀, 절단면, 교환면, 순면, 현면, 치경선, 치근부, 돌출점, 셔트, 설측 경계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치조면은 치조제에 적합되는 부분이며 치아 배열 시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 삭제할 수 있고, 그러나 도치인 경우 유지핀이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 어째 유지핀 유지공은 도치에 있어서 의치상 재료와 결합을 도모하는 유지장치 구조입니다. 세 번째 설면은 자연치 설면에 해당하는 부위로서 절단면에서 설측 경계선까지의 부분을 말합니다. 절단면 교환면은 자연치의 절단면 교환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순면 현면은 자연치아의 순면 현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치경선은 순 현면과 치근부의 경계선인데 레진과 결합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치근부는 치경선 아래의 치근의 일부분으로 의치상 재료로 피게되는 부분이며, 순면과의 경계선은 서비컬 라인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돌출점은 구치 치조면 근심부에 위치하는 점상의 돌출부로 대개 제1소구치와 제2대구치에서 한개, 제2대구치, 제2대구치에서 2개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설측 경계선은 설면과 셔트의 경계선이며 의치상 재료로 피게될 부분을 한정하는 부위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공치 재질. 인공치 재질에는 도제 인공치, 레진 인공치, 복합 재질 인공치가 있습니다. 먼저 도제 인공치는 신민성이 좋고 레진과 친화성이 안 좋고 유지핀이 꼭 필요하고 무게가 좀 무겁고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레진 인공치는 자연감이 있고 내파절성에 우수하고 의치상 레진과는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므로 악간의 거리가 좁을 때 치아의 길이를 조절이 용이하고 대합치아가 자연치아, 레진치아, 금간수복치아 등으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합
재질 인공치. 이거는 금속 삽입치아나 금속 교합면 치아가 이에 속하고, 금속 삽입치아는 레진 치아의 교합면과 금속판을 삽입하여 제작하는 인공치아로 내마모성이 높고 지상 레진과 결합이 좋고 저장률이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인공치아 형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치의 형태와 구치의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전치의 형태에서 또 두 가지로 조그맣게 볼 수 있는데, 앞면 형태에 의한 분류와 성별, 성격, 연령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앞면 형태에 의한 분류는 사람이 얼굴이 달걀형이거나 반형, 첨형, 남형에 따라서 중절치의 치관 형태의 관계가 형태로 분류가 되고, 구치의 형태는 해부학적, 비해부학적, 해부학적, 반해부학적, 비해부학적, 해부학적 인공치와 비해부학적 인공치아의 평가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해부학적 인공치는 먼저 교도경사각이 30도 또는 33도 3도로 되어 있고, 이 교도경사각이 자연치아의 경사각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반해부학적 인공구치는 교도경사각이 22도가 되어 있고 33도 해부학적인 치아에 비해 협설폭이 다소 넓게 제작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비해부학적 인공구치는 교도경사각이 해부학적 형태를 거의 마모된 모양으로 변형시켜 제작한 인공구치로서 교도경사각이 0도라고 합니다. 해부학적 인공구치와 비해부학적 인공구치의 평가는 해부학적 치아는 교도가 높고 예리하기 때문에 약간 변형을 가해도 저작 효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하 치아가 접촉할 때 측방으로 밀리는 측방력이 발생하여 의치상 하부 조직에 유해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인공치아 선택에는 셰피드 가이드와 몰드 가이드가 있습니다. 먼저 셰피드 가이드는 정리해서 말해드리면 색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몰드 가이드는 인공치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공치의 선택 기준. 전체 선택은 먼저 여기에도 인공치 선택 기준에는 또 전치의 선택과 구치의 선택으로 나눠주는데, 전치 선택은 일단 전치부는 저작 기능보다 심미 발음 기능을 역점으로 두어야 하고,
첫 번째 색과 크기, 그리고 형태로 나뉘는데, 이제 색은 피부의 색이 짙으면 인공치아의 색도 짙은 것을 선택하여야 조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연령의 증가함에 따라 밤랑질, 마모, 제2상아지 축적, 색소 침착 등으로 인하여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고, 초이치 환자의 인공지혜 색 선택 시 흔히 오류 중의 하나는 너무 밝은 색을 선택하는 것인데,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색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따라 밝은 치아를 선택한 가능한 피에서 선택해야 자연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크기는 먼저 치아의 크기는 안무와 두부의 크기에 비례해야 하고, 여성의 치아는 남성의 치아보다 대체로 작고 부드러운 곡선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구치의 선택. 구치의 선택에는 색, 크기, 형태 똑같은데, 이렇게 크기에는 협사폭, 근원심폭, 시간의 길이로 또 나눠지네요. 먼저 구치의 선택은 발음 및 심미 기능보다 저작 기능을 역점으로 두고 선택해야 하고, 색에는 전치부는 인공치의 색과 같거나 한 단계 어두운 것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크기에는 먼저 협살폭경은 인공구치의 협살폭경의 자연치아보다 줄여야 의치의 지지 조직에 가해지는 무리한 힘을 감소시킬 수 있고, 두 번째 근원심폭경, 견치의 원심면부터 상하별절 전형까지 하악의 구용기의 전형까지 거리가 제1소구치, 제2소구치 및 제1대구치, 2대구치 배열될 수 있는 4구치의 총 근원심 폭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치의 형태는 교도경사각에 의해 해부학적인 치아, 반해부학적인 치아, 비해부학적인 치아 등으로 분류하고, 환자 구강의 생리적 특징에 따라 구치의 교도경사각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그 11장 인공치아를 다 끝내면 뒤에 12장 인공치 배열이 있는데, 인공치 배열은 5가지를 지켜야 하는데, 첫 번째는 교합제의 형태 및 경사, 두 번째 교합제의 높이, 교합 평면의 위치, 교합제의 수평 관계, 치아의 선택과 배열을 위한 교합제상의 지침서, 이런 요소들이 변형을 통해 교합제의 적절한 형성은 치아의 배열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지침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전치부 배열인데, 먼저 전치부 배열을 보면 전치의 기능에서 심밀 저작 발음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 배열을 위해 고려할 상황은 안무의 해부학적 구조, 그리고 전치와 안무의 조화를 위한 기본적 사항,